네, 7월 18일 습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침엔 비가 왔는데 지금 비는 그쳤고요. 햇빛이 간간히 나고 있습니다. 엄청 무덥고 후덥지근한 이 날씨에 지금도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많은 해고 노동자들을 생각하면서 더위 한번 참고 고통 한번 참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맹봉하게 사람 사는 이야기, 시원하게 더위를 날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겨워 여름이 오면 가슴을 활짝 열어요. 넝쿨 장미 그늘 속에도 젊음이 넘쳐 흐르네. 산도 좋고 물도 좋아라. 떠나는 여행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사랑이 오고 가네요. 여름은 젊음의 계절. 여름은 사랑의 계절. 가슴 사이 바람이 불어 한낮의 더위를 씻고 밤이 오면 모닥불가에 우리의 꿈이 익어요. 여름은 젊음의 계절. 여름은 사랑의 계절. 갈숲 사이 바람이 불어 한낮의 더위를 씻고 밤이 오면 모닥불가에 우리의 꿈이 익어요. 여름은 젊음의 계절. 여름은 사랑의 계절. 여름은 젊음의 계절. 여름은 사랑의 계절. 네, 여러분 젊음의 계절, 사랑의 계절인데 지금도 밖에서 이 더위에 싸우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저기 해고되고 있고 복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 싸우고 있고요. 곧은 아니지만 올 말에 또 대선이 있는데 참 중요한 것은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는지가 굉장히 관건인데 사실 우리 서민들한테는 누가 돼도 어떤 사람이 돼도 그놈이 그놈이다, 뭐 그년이 그년이다,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랑 좀 멀리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통합당이나 아니면 새누리당에서 대권 후보들이 계속 정경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또 박근혜 씨가 또 굉장히 핵폭탄 같은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 아니면 가치관, 헌법에 4.19 혁명을 계승한다고 했는데 그 4.19 혁명을 계승하기 전에 5.16 쿠데타로 아버지가 정권을 뺏었죠. 그래서 영원히 대통령으로 남으려고 하다가 18년 만에 김재규라는 분한테 총을 맞아서 죽습니다. 그런데 5.16 혁명이 이게 쿠데타가 혁명으로 바뀌었어요. 좋은 거로. 그리고 아버지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 같다. 그리고 그 후에 경제가 이렇게 발전됐으니까 옳은 일이다. 이 박근혜 씨의 말을 빌면
기본적으로 성공한 쿠데타는 쿠데타가 아니고, 그러면 12.12 사태에 전두환 노태우가 사형 선고를 언도받았었는데 이 사람들도 그래서 추징금 엄청나게 받고 했는데 이 사람들도 다 성공한 쿠데타기 때문에 괜찮은 거고요. 5.18 민주항쟁도 어쨌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두환이 죽였잖아요. 죽였는데도 결과적으로는 딴 데가 치안이 유지됐으니까 그것도 뭐 잘한 것이고, 뭐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점령했을 것도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죠. 그러면 그것도 성공 30년 동안 했으니까 그것도 또 맞는 것이다. 이런 논리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박근혜 씨가 좀 대선 후보에 뭐 1위, 2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1위, 2위 되는 이런 한심한 나라에 사는 저도 좀 쪽팔리고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주는 또 우리 국민들이 참 한심하고 쪽팔리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박정희가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고 유신 형법으로 인해서 인혁당이라는 걸 위치다는 걸 만들어서 아주 젊고 유능한 젊은 사람들을 사형 선고 언도하자마자 저녁에 바로 사형시켜버리고 시신을 유기해서 화장해버리는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했는데 지금 국회의장이라는 강태희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구테타 할 때는 5.16 구테타 할 때는 자기는 중학생이라 잘 모르겠다. 그리고 유신헌법이 발효됐을 때는 자기는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또 모르겠다. 이렇게 한나라의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치관이 4.19 혁명을 계승할 수 있는 그 가치관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하면은 사랑이고 로맨스고 사랑이고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거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박근혜 씨가 계속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또 그 문재인 씨나 안철수 씨에 대해서 또 한마디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갖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뒤에 누가 조정을 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더 박근혜가 갖고 있는 정수장학회나 뭐 영남대나 부산일보 이런 것들을 다 까발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박정희가 얼마나 난잡하고 추잡하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대학생과 그 외 뭐 등등을 희생양으로 삼았던지 이런 것들을 좀 까발려서 좀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진짜 유신이 다시 회귀하는, 그래서 언론 다 장악하고 그 위에 우리는 그 막걸리 사건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디서 입도 뻥끗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구국의 결단 참, 아버지가 5.16 혁명을 하지 않았다면 북한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킬 수도 있었다, 이런 논리로 갖고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떠들고 있는 박근혜,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또 우리 시민의 수준이고 우리 국민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발벗고 내가 좀 희생되더라도 더 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알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참에 그냥 경상도 나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구를 경상도 나라의 수도로 만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온 나라가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온갖 비리와 온갖 잡다한 어떤 악행을 저질러도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 후보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경상도 사람들, 그 사람들 뇌 구조를 한번 뜯어서 이렇게 물에다가 헹구고 싶어요. 뇌를 뜯어서 낙동강 좀 썩었으니까 낙동강 물에다 좀 헹궜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 아무튼 좀 더 우리가
박근혜의 어떤 정치적인 역량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가치관의 문제, 한 나라의 어떤 옳고 그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가치관의 부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경상도 사람들 뭐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남이가라고 외치는 이 경상도 사람들한테 욕이나 좀 한번 한바탕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욕 크게 한번 할까요? 엿 먹어라. 우리네 대장 어디에서 뭐해 닭상 공룡 꾸벅꾸벅 절고 세상이 뒤집혔는데 누구네 책임이래요. 우리네 미래 어디에서 뭐해 주름 밥 먹고 공부하러 가 집안에서 내고 집 나오면 어른 야라 이 싸가지 없는 것들아. 삐딱하다 보면 사고 칠 수 있고 노력하다 보면 판검사도 되고 그래도 지켜야 할 법은 많고 그런 개법은 누굴 왜 있고 우리네 미래 미쳐가네 사이버 세상에 미쳐가네 이성 감성이 혼돈해서 그래서 결국에 미쳐가네.
네, 고구려 밴드의 엿먹어라 였습니다. 지금은 엿먹을 사람이 참 많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한나라당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영박이야 뭐 여들 처먹어도 먹을 게 얼마나 처먹어야 될지 모르겠고 하여튼 지금 장마가 끝난 건지 이 태풍과 장마는 별개인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비가 좀 많이 왔으면 했었는데 물론 그 4대강에 끼었던 녹조는 아마 이번 비로 다 떠나갔을 것 같아요. 덜러가서 또 명박이는 또 한숨을 돌렸죠. 그나마 그 녹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했을 텐데 근데 결국은 이제 강에 쌓여 있는 모래가 문제인데 비가 좀 더 와서 지금 우리가 보라고 하는 곳이 댐이 그 설계가 보로 해놓고 댐을 건설했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어떻게 붕괴될지 잘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요. 비가 좀 더 많이 와서 좀 더 이렇게 자연을 거스르면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비가 그다지 오지 않네요. 태풍은 뭐 1년에 이때 그다음에 9월달 이때에서 좀 오니까 하지만 아직 그렇게 장마 옛날처럼 장마가 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비가 좀 오긴 왔지만 이 정도 비 갖고 뭐 그냥 해갈 좀 했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비가 좀 많이 와서 강에 고여있던 썩은 물들 그리고 거기에 온갖 모든 것들이 다 떠내려가고 그래서 어딘가 하나 좀 붕괴가 돼서 우리가 4대강 정비라고 해서 결국은 자전거 타는 사람들 그리고 기업들 대기업들만 돈 벌어주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좀 22조 플러스 알파 이상을 갖고 기껏 한 게 자전거 도로 만든 거예요. 결국은 돈은 다 대기업들 주머니에 들어갔고요. 아무튼 장마가 좀 많이 와서 비가 많이 와서 좀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 서민들한테 좀 속 시원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인명 피해는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올라오고 있는 태풍 또 계속되는 비들 좀 많이 와서 속에 쌓여 있는 채증이 좀 확 뚫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박정희가 10월 26일 날 김재규 이제 열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은 차후에 진짜 이분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그 독재에서 조금 그리고 아주 죽을 때까지 종신형 대통령을 하려고 했던 사람을 좀 고맙게 보내준 그래서 이런 열사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되나 장군을 불러야 되나 하여튼 이런 분들이 새롭게 부각되는 조명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박정희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이 병이 낫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박정희 때문에 정신병이 걸리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박정희가 죽었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 병이 많이 낫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좀 어제 좀 하더라고요. 또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전두환 노태우가 사형 선고 받아서 또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온갖 악행들을 저질렀던 이런 한나라의 대통령 이 사람들이 이제 죽거나 사형 선고 받고 해서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한 가슴의 응어리와 이런 것들을 다 훌훌 날려버리는 그런 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빨리 우리 각하가 아니면 박근혜가 어떻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아픔에서 좀 헤어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추정 60분인데 추정 5분 6분 됐네. 죄송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김재규 이분은 아주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이민박도 의사요? 그래. 아무튼 저는
김재규 이분을 차후에 다시 재조명해서 지금 그 국립묘지에 안장이 안 됐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분도 그런 곳에 좀 갈 수 있는 방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태풍이 오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 때부터 뭐 제주도 이런 데 다 영향권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제주도를 한번 알아보고요. 강정 마을에서는 지금 뭐 태풍이야 늘 거기 지나가는 곳이니까 뭐 알아서 하시겠고, 강정 대공기지 반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위원장님한테 전화해서 한번 지금 어떻게 준비하시고 계신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민중의 소리 맹봉의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네. 잘 계셨죠? 네. 아, 예. 지금 뭐 태풍이 올라오는데 거기는 지금 어때요? 아, 지금 이제 좀 시작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부터. 예. 비가 좀 예. 오고 있습니까? 아, 비가 좀, 비 오고 좀 바람이 바람 좀 세게 불고. 심해지네요, 이제. 예, 이제부터. 지금 예. 이 태풍이 계속 그 제주도를 관통하고 지나가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강정마을 그 해공기지 공사 같은 한 거를 날려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 근데 이게 소형 태풍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좋으련만요. 아, 그러니까 케이스 이런 거 아니면 장비들 다 이렇게 물에 다 빠지고 이거?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거기 워낙에 그 워낙 옛날부터 그 태풍 버팡포구하고 이 강경포구가 태풍 그 정착지거든 굉장히 세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장담을 못 하죠. 어떻게 될지를 지금 저희는. 그렇죠. 예. 예, 지금 이제 오늘 오후부터 진짜 시작하고 있네요. 보니까 네네. 이제 오늘 저녁에 고비고 내일 아침까지가 이제 고비라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지켜보고 있네요. 예, 예. 하우스 때문에 지금. 예. 아, 하우스 때문에 이건 또 예. 농사를 지시니까 감귤 그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 바로 옆에가 이제 우리 하우스가 한 1,000평, 한 2,000평 가까이가 있죠. 아, 그렇구나. 바로 민접돼 있어요. 저 하우스 그 아카드 포구 앞에가. 예, 그렇구나. 예. 아, 네, 그래 와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좀 위험해지면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뭐 여기 있으면 뭐 떨어지면 또 다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하우스에 나와 계세요? 네, 지금 저 천혜항 지금 이제 적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천혜향. 적가. 예. 지금 강정 일주일 전에 통화를 하셨는데 일주일 동안 뭐 변화된거나 아니면 좀 위급하거나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 변화는 지금 없고 지금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활동가분들 또 무슨 기독교 이런 분들 여러분들이 많이 좀 오시네요. 지금 보니까. 아, 그래요. 예. 예, 많이 와 계시고 지금 오늘 학생들이 지금 한 80명 오신다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좀 태풍 때문에. 예. 그 오늘이 초복이래요. 네, 오늘 초복이네요. 그래서 뭐 삼겹살에도 좀 드셨습니까? 아, 저희는 글쎄 이제 어저께는 우리 이제 그 한살림에서 지금 우리 저기 활동가를 위해서 닭죽을 싸가지고 왔다 그래요. 네. 그래서 어저께 또 우리 활동가들 드셨고요. 네. 예, 오늘은 어떻게 된지는 지금 제가 못 가봤네요. 지금 제가 지금 농장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은 그 오늘 삼겹탕 못 드셨어요? 아,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오늘 저녁에 사준다 그래가지고 예, 이제 갈까 합니다. 예. 예. 지금 그 7월 30일부터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하는 행동 네네. 제주도 이렇게 한 바퀴 순회하면서 알리는 거에 지금 어떻게 얼마큼 준비가 됐어요? 아, 지금 계속 지금 촛불 릴레이는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서학리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고 지금 저희는 이제 그 홍보지 돌리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사람들도 도민분들도 많이 이제 오실 걸로 오신다 그랬고 많이 올 걸로 믿고 네. 또 예지에서도 많이 오실 걸로 믿습니다. 이 전 국민이 이게 평화적으로 좀 도와주셔야지 저희가 힘이 없으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가 릴레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와주셔가지고 이 아름다운 그 평화의 성과 아름다운 경관을 좀 바라보시면서 이 해군기지를 좀 어떤 저항에게 좀 막아주셨으면 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네, 그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SK 스카이라고 해서 그 네네. 뭐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 연대하고 그다음에 강정이랑 해가지고 그 예, 전국적으로 계속 그거를 하나로 모으는 작업들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저 네. 그러고 예, 김미랑 씨다가 지금 우리 주민이 네. 지금 두 갈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주민 저쪽에 양윤모 씨하고 나비 씨하고 이제 저쪽으로 우리 도민하고 이제 우리 저 강영 주민하고 저 촛불 릴레이 하고요. 네. 또 문정인 신부님하고 문기현 신부님 저 분들하고 또 김미랑 씨하고는 이제 그때 스카이 그쪽으로 또 네, 활동하고 계시고 육지에서 네, 두 굴레. 네네네. 육지에서 지금 하고 있고, 예.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7일 날 보신각에서 이제 다 그 촛불 릴레이까지 같이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강정 주민이 이제 몇몇 분이 그걸 참여하실 걸로 믿습니다. 지금. 아 27일 날요? 네, 27일 날이요. 그래요. 네. 보신각에서. 예. 제가 그 비행기표 때문에 굉장히 아주 어렵게 이제 표를 구했는데 늦게 구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아, 3일 날 내려가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 연습이 예. 있어서 연극이. 예. 그래서- 그거 구하셨네요. 3일 날 거라도요. 예, 구했습니다. 그래 특별기가 뜨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특별기라도 떴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특별기가 좀 떠야 되는데. 그거 뭐 저희 사람을 모으면 충분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사람을 모으면 특별기 뜨지 사람을 않니? 많이 그죠? 사람 일단은 많이 모아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진짜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주인 강경 주민 농민밖에 아니니까는 우리가 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자체 농사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니까 네. 참 우왕좌왕하다가 이제 이렇게 자기네들이 불법 탈법 정말 법도 안 지키고 했기 때문에 자기 이때까지 5, 6년을 끌어온 거죠. 네. 이제는 이제 이 전국적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또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니까 이만큼 왔기 때문에 이만큼 저희가 막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 이거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서로 그렇죠. 나서서 막아야 된다고 예, 합니다. 예. 걔는 저희 이제 여기 외국에 외국에서 오신 외국분이시는데 하와이는 말 그대로 아이가 물이라고 그러대요. 예. 예, 거기는 뭐 박근혜 그 대선 후보자 하는 얘기가 뭐 하와이가 아름다운 뭐 행사인데 하와이는 죽어가고 있다 그래요. 물도 못 먹고 하와이 자체는 가보시지 않았는데 굉장한 이런 해군기지가 들어서 가지고 무슨 말을 이렇게 하냐고 그분은 깜짝 놀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박근혜 씨는 그 우리들이 모른다고 치고 그게 거짓말을 하는 건데요. 박근혜 네네. 그 생각 자체가 5.16 쿠데타가 구국의 어떤 결정이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은 믿을 못 되고 그렇죠. 아무튼 그 아무것도 없고 진짜 천혜의 그 보고 같은 부분에서 거기에 해군기지가 들었으면 당연히 망가지는 거죠.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예, 올해 이제 제주도 전체에서 여기 강정이 낙후됐다 그래도 제일 자연 친환경의 마을이거든요. 이거 그렇죠, 진짜 솔직한 얘기로 친환경 보호 지역으로 묶여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너무나 예. 보호 지역 아닙니까? 이 예, 아름다운 예. 거를 진짜 모든 걸 정말 뭐 자연 뭐 유산이니 뭐 유네스코 뭐니 뭐 이래도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 7대 경관이니 뭐 유산 뭐 유네스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하면서 이게 뭐 뒤로는 이게 해군기지는 자연 파괴를 하면서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저 같은 농민이 지금 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뭐 지식 있는 분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은 이제 지금 이제는 늦다고 생각할 때가 이르다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의 지혜와 모든 그 많이 배우신 분들이 육지서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부족한 저희 주민들한테 좀 같이 합세하셔가지고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항상 간절히 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네네. 그래야죠. 네. 지금 그 감귤 천혜향이 지금 이렇게 하면 언제쯤 이거는 나오나요? 내년 2월 달이에요. 예. 2월 달 수확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오랜 작업이네요. 그렇죠. 이거는
근데 아, 농사 그래도 좋습니다. 그쵸. 농사가 좋습니다. 예, 농사 짓기도 바쁜데 지금 강정 해군기지 반대 때문에 또 열심히 하셔야 되고 막 그러니까 네. 어쨌든 막 짜증나고 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농사는 또 될 수 있어도 해군이 들어오면 영원히 없어지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영원히 그러니까 없어지죠. 농사는 또 내년에 또 있지만 이놈 해군기지는 안 됩니다. 네, 안 되죠. 지금 안 되죠. 해군기지 사실 사람들이 모르고 또 정부에서 눈 가리고 뭐 귀 가리고 이런 상황인데 해군기지가 들어서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발표된 게 이제 그 관사한다 가지고 5만 평인가 또 수용하려고 하잖아요. 네, 뭐 간사하고 공군기지고 다 들어오겠죠. 다 들어오겠죠. 근데 이거 다 네, 이게 다 숨겨놓고 들어오겠죠. 예, 예. 그냥 나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강정이라는 것이 그냥 없어지는 거죠. 예, 그렇죠. 사라져버리는 예, 거죠. 강령 자체가 없어지는 예,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그걸 다 숨기면서 결국은 예. 처음에 민군화 복합항이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지금 예. 그것도 아닌데. 처음에는 기항지라고 그랬죠. 예, 귀야. 처음에는 예, 제가 기항지, 잠깐 들렸다 갔는데. 그냥 제가 잠깐 들렸다가 어. 기름 넣고 간다. 그렇게 속였죠. 예, 그 다음에 아주, 이제 민군 복합형이 나간 거죠. 아주 이제는 해군기지로 밝혀지고 이렇게 거짓말이 된 거죠. 그래요. 네네. 아유. 그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하지만 육지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같이 동조하고 있고 같이 그 강정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싸우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좀 힘내시고. 뭐 예. 표 구하시기 힘들어도 어떻게 구하셔가지고 8월 4일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하루라도 좀, 그쵸. 예, 많은 예. 분이 좀 많이 오주시면은 음. 뭐 정부에서나 국민 도지사도 이러면 안 되겠구나는 그런 반성을 느끼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 네네. 예. 국민이 있다는 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 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주변 분들한테 이번에 좀 네네. 휴가를 좀 내서 단 1박 2일이라도 해서 네. 다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예, 그러면 또 네. 어떤 다른 말 하실 말씀 계십니까? 아니요, 이제 지금 진행 상황 봐가면서 다음 주에 또 네, 그래요. 예, 예, 오늘 감사했고요. 그 농사 잘 네네. 지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비피해 주시마시고요. 네네, 예,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예, 네. 네, 제주도 강정마을의 여성위원장님이었습니다. 이분 굉장히 아주 멋지신 분이에요. 아주 당당하고 그래요. 노래 하나 들을까요? 울지 말아요 울지 말아요 울지 말아요 울지 말아요 울지 말아요 내 맘이 아파요 사랑해
네, 박강수의 울지 말아였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뭐 한나라당이 그렇게 종북 빨갱이 하다가 빨갱이는 없어졌고 종북만 뜯어두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언제부턴가 10% 당에서 빨간당으로 변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 그냥 새누리당도 변했구나 이런 느낌만 갖고 있고, 좀 무엇에 대한 건지 좀 이렇게 올바르게 좀 질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공중이 아니고 군중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맹구와 땡칠이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인가요? 지금 영화 두 개의 문이 지금 4만을 넘어서 5만을 곧 넘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원에서 아닌가요? 수원에서 오늘 CGV 4기관을 빌려서 1000명이 관람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김일란 감독이 내려가면서 설레이는 마음을 갖고 내려갔습니다. 이게 어쩐 일인지 참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하루빨리 10만이 좀 넘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3만이 넘으면 머리를 깎기로 했어요. 근데 아직 못 깎고 있고 또 바빠서 안 됐고 서로가 이번에 금요일날 이제 남일당터에서 용산 구속사 석방 진상규명 촉구 촛불문화제가 7월 20일이죠. 저녁 금요일 8시에 용산 참사 현장 잊지 않는 우리는 다시 모인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촛불문화제를 엽니다. 그곳에서 저한테 머리를 깎는 대신 어떤 획기적인 퍼포먼스를 하든 뭘 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걱정이에요. 생각 떠오르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여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잡념스럽게 옷을 입고 가든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못할 수도 있어요. 생각이 없으면. 네. 두 개의 문이 빨리 10만이 넘어서 김석기 이 사람을 청문회에 세우고 그리고 구속시키는 일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이번 8.15에 석방돼서 이런 일들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좀 더 힘을 싣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좀 얹혀주는, 그래서 지금 한 번 보신 분도 있고 아직 한 번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주변 분들한테 좀 더 알려드리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10만이 들어올 때까지는 계속적인 이벤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간에는 한 7만에서 좀 멋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10만은 훌쩍 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힘 좀 실어주시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재밌게라는 말은 좀 그렇죠, 말이. 7월 20일 날 행동할 수 있는지 한번 누가 좀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주 멋지게, 또 제일 괜찮은 건 그냥 잡념스럽게 잡녀 옷을 입으면 어떡 하는 건데, 그걸 이해할까 모르겠어요. 아니면 못하는 거죠 뭐. 노래 하나 듣고 미량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멀리 왔다고 생각했는데
네, 마이웨이 갑자기 푹 끊기네요. 나중에 스크린에서 봐야죠. 당연히 봐야 되고. 지금 그 공연 바보 노무현을 만나다의 네, 시작품 중에 저는 이제 산책 나갈까요라는 제목이에요. 그걸 좀 차고 오늘 포스터가 선정할 작업에 들어가는데 6개가 아주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카페 고인돌 농장에 들어가 보면 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후원 회원을 모집하는데 후원 보통 2만 원부터인데 저희가 티켓이 3만 원이더라고요. 후원하시는 분들한테는 티켓을 초대권을 보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차게 저희가 사전에 좀 준비할 수 있게끔 좀 힘을 좀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후원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뭐 이거는 일회성이니까 다른 것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게 많고 하지만 어쨌든 힘낼 테니까 힘을 좀 주십시오. 자, 밀양 송두탑 건설 반대 대책위 김영자 님한테 전화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맹봉하게 예, 사는 안녕하세요. 이야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통화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계속. 예. 그렇죠? 뭐 제가 저번 주에는 그러니까. 그 조영태 의원님이 예. 우리 765 이거 송전탑 저지하다가 그 10억 손배소 맞은 거 있지야. 네. 그 하루에 또 100만 원씩 맞은 사람 예. 또 13분, 10억씩 맞은 사람 3분 이래가지고 지금 그분들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국회에 들어갔다가 왔고 이번 주에는 이제 집에 있으니까 이제 상황을 내리게. 제가 미리 전화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저는 당연히 받으실 줄 알고 했다가 번번이 예. 다른 분들한테 연결이 됐는데 지금 예. 그 밀양은 좀 비가 옵니까? 지금은 비가 안 옵니다. 안 와요. 예. 예, 아침에 잠깐 오다가 지금은 그친 상태인데 네. 지금 산에 그 121번, 124번, 또 109번 요 상동면에는 세 군데 지금 공사가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109번에는 산이 너무 높으니까 이제 거기는 오늘 아침에 이제 안 올라가고 예. 124번하고 121번하고는 오늘 사람이 왔다가 지금 내려가고 사람들이 내려오셨어요. 예. 예. 그리고 또 네. 예, 오늘 환경연합에서 마산, 진해, 창원 거기 환경연합에서 오셔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하겠다 하면서 4개 면 네. 경과지를 갖다가 다 둘러보고 네. 124번까지 올라가 보고 이렇게 가셨어요. 네. 지금 거기에 그러면 주민들 말고 딴 데서 온 분들은 뭐 얼마큼 있습니까? 예, 지금은 학생분들 다 가셨고 네, 갔고. 우리 14일, 15일 날은 우리 여기서 삼척하고 영등하고 원전 희망버스 갔다가 왔어요. 예, 갔다 오셨고. 예, 희망버스를 갔었는데 예. 거기 가니까 삼척에 그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네. 삼척 시장이 주민들을 갖다가 안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삼척 시장이. 예. 거기도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말이 안 같은 존재, 암 얼마만큼 독한지 한번 두고 봐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네요. 그 사람도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삼척 시장. 새누리당입니까? 새누리당이겠죠. 새누리당이라네요. 네, 새누리당이겠죠. 삼척 시장. 예. 요즘 사실 우리한테 암적인 존재는 새누리당인데 새누리당은 또 그렇지. 그렇죠? 우리한테 그러네요. 예. 네. 지금 어제 뉴스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대요. 그 뭡니까? 일본에 지금
원전 2기 돌리기로 했었다 아닙니까? 예예 완전 반대해서 한 17만 예, 명이 뭐 반대해가지고 저 노벨상 받은 사람도 나오고 예, 예. 음악가도 나오고 해가지고 거기 인터뷰 하신 분들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예예 한 17만 명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거 예. 저 주최 측의 이야기로는 10한 3만 명 이렇게 예 2, 3만 명 이렇게 나왔다 하고 예. 이제 정부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는 뭐 7만 명 정도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예. 일본 같은 나라에는 그렇게 그래 데모가 없는 나라라니 예. 잘 안 하는 나라죠. 예, 데모가 거의 없는 나라랍니다. 그러는데 그만큼 나와가지고 그래 데모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 쓰나미 때문에 원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방사능 누출 때문에 많이 죽었잖아요. 쓰나미 때문에 죽은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부분인데 우리는 늘 뒷북을 쳐요. 우리나라는 남들이 다 예, 예. 끝나고 나서 뒷북을 안 치기 그래도 때문에. 예, 그 방송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우리가 지금 그 노벨상 받았다 하는 그분도 인터뷰를 하시는데 네. 우리가 지금 이 데모에 참여를 안 하게 되면은 먼 훗날에 우리는 진짜 그렇죠. 후손들한테 예. 후손들한테 진짜 완전히 뭐 나쁜 조상이 되는 거죠. 예, 나쁜 사람으로 취급당한다면서 예, 그래서 우리도 같이 그래 국민들하고 함께 한다면서 예.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예, 근데 예.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공사를 갖다가 막지 않으면 먼 훗날에 우리가 후회할 것 같아서 그렇죠. 후회되죠. 죽음을 예. 각오하고 그래 막고 있다 아닙니까? 좀 제가 잘 못 가봐서 죄송한데 사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후손들한테 떳떳하게 할 말도 할 수 있고 결과적인 거는 지금 이명박 정권 때문에 더 우리가 예, 맞습니다. 핵발전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명박 정권 물러나게 되면 그다음에 새롭게 환경을 살리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핵무기는 절대적으로 핵발전소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고 그래서 국민들 대다수가 그런 생각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원전 고리 1호기가 좀 가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고리 2호기가 아직까지 가동은 아직까지 중단된 데 있지. 아직까지 뭐 가동된다는 소리는 안 하던데 네, 아직은 지금 곧 그래요. 가동한다고 이제 이런 방송은 계속 나오고 있었지. 예. 참, 그랬었는데 이제 네. 우리 23일 날 되면 네. 이번 23일 날 되면은 또 우리 국회에 또 한 번 갑니다. 아, 국회에 23일 날이요? 예. 예, 그 서울 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겪고 있는 이거를 갖다가 기자회견도 한번 하고. 몇 또- 시에 기자회견 합니까? 서울에서 23일 날? 그 월요일 날이잖아요. 시간은 아직까지 아직 안 정확하게 안 나왔고? 정해졌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 회의를 하면 어. 그 시간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예. 그 기자회견도 하고 우리 그 주민들 주민들 옛날에 징빔 쳐가지고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신문고. 예, 신문고 역할 하는 거. 네. 예, 그것도 우리 시민의 그 소리를 갖다가 한번 내볼까 싶어갖고 이번에 한번 네, 다 하는 거죠. 근데 뭐 그거 해봤자 이명박이가 듣겠어요? 그래도 우리 할 거는 다 해봐야 그렇죠. 돼요. 할 건 다 해야죠. 예, 헌법소원도 지금 준비 예. 중이고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제가 저번에 가르쳐 드렸던 그 용역들 퇴치법 한번 써먹으셨어요? 예. 그 어르신들한테 한번 가르쳐 드리세요. 예,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거 쪽도 못 써요. 아직까지 그러면. 써먹지는 못했고 그러니까 한번 그거 제일 등치 큰 놈한테 가서 확 예. 잡아 빼버리면 그거 예. 다시는 차내고실도 못하고 올라오지도 못해요. 그게 남자로서 쪽팔린 거고요. 예. 또 할머니들한테 잡히면 엄청 쪽팔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그 용역들하고 맞붙어 나누니까 예. 사실 허리띠 그거 자꾸 땡기면은 그 남자들도 힘을 제대로 못 써드시더라고요. 그렇죠. 할 때도 그렇고. 예, 허리띠 자꾸 땡기는 것도 그거 쉽지 않던데 퍼뜩 손에 안 가던데 그 쉽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이제 차생 결단인데 자, 뭘. 예, 다급해지면은 한번 써봐야지. 하여튼 그 어르신들한테 이런 것들을 다 전파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예.
여차하면 확 잡아버려서 확 빼버리면 예, 예. 걔들 다시 못 올라와요. 쪽팔리고. 예. 그 다른 어떤 것들은 뭐 소식들은 없습니까? 밀양에 대해서. 예, 다른 소식들은 지금 환경단체에서도 왔다 갔고 또 YMCA에서도 지금 어제 오셨다 가셨고요. 네. 또 생협에서 그 김희식 그 생협에서 네. 또 며칠 전에 또 왔다 가셨고 지금 우리 쪽에 지금 손 내밀고 같이 함께 하자 하시는 단체들이 지금 많아요. 네. 네. 그 뭐 같이 계속 연대하니까 잘 될 겁니다. 저희들도 같이 여기서 계속. 예예, 힘을 우리도 실어줘, 꼭 그죠? 이길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야죠. 국민들도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예. 그 23일 날 한번 올라오시게 되면 저한테 예. 한번 전화를 주십시오. 예예, 제가 시간 되면 잘하겠습니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고요. 다음 주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쥐가 한 마리가 쥐가 두 마리가 쥐가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가 쥐가 여섯 마리가 쥐가 일곱 마리가 쥐가 여덟 마리 아홉 마리 열 마리 모두 열 마리 아니 스무 마리 아니 서른 마리 만 마리 십 마리 아니 여섯 마리 아니 일곱 마리 아니 여덟 마리 아홉 마리 백 마리 그때 야옹 야옹 고양이 나왔지 그때 야옹 야옹 고양이 화났지 그때 도망갔지 지가 도망갔지 지가 어디까지 도망갔나 나도 몰라 옳지 지구망이지 옳지 지구망이지 모두 지구망이 들어가서 숨어버렸지 쥐가 한 마리가 쥐가 두 마리가 쥐가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가 쥐가 여섯 마리가 쥐가 일곱 마리가 쥐가 여덟 마리 아홉 마리 열 마리 모두 열 마리 아니 스무 마리 아니 서른 마리 만 마리 십 마리 아니 여섯 마리 아니 일곱 마리 아니 여덟 마리 아홉 마리 백 마리 그때 야옹 야옹 고양이 나왔지 그때 야옹 야옹 고양이 화났지 그때 도망갔지 지가 도망갔지 지가 어디까지 도망갔나 나도 몰라 옳지 지구망이지 옳지 지구망이지 모두 지구망이 들어가서 숨어버렸지 네. 언제 들어도 명곡 쥐가 100마리 예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옆에 전화가 생방송이라. 네, 지금 옆에는요 부가연동 1-1회 3- 그 구역 철거상가 세입자 대책위 이선영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잘 좀 뭐 사실 뭐 전체적으로 막 다 할 수는 없고요. 이게 고동민 그 쌍용자동차 그분을 통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꼭 한번 모시고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 해서 좀 모셨는데 간략하게 좀 그 소개와 그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부가현 뉴타운 1-3구역 철거 상가 세입자 대책위를 맡고 있는 이선형이라고 합니다. 지난 저희 이제 뉴타운 그 시범 3차 시범 지역으로 부가현 뉴타운이 지정이 돼가지고요. 네. 총 5군데로 나뉘어서 워낙 크기 때문에 5군데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는데 저희 부가현 1-3구역이 첫 번째로 네.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거의 뭐 철거도 완료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이게 2011년 뭐 11월 달부터 이렇게 뭐가 있었어요? 예, 저 재개발 그 부가연동 지역이 옛날부터 재개발된다는 말은 나왔습니다만 이제 그 뉴타운이라는 그 얘기가 나왔어도 설마 되겠나라고 하는 뭐 그런 흘려들었었는데 막상 그러고 있다가 2010년도쯤에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감정 평가도 나오고 조합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조사 사고 부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진짜로 이제 재개발이 되는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제 어떤 주위에 어떤 도와주신 분들 도움을 받아서 대책위도 부랴부랴 꾸려서 이렇게 2010년도부터 이제
대책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네. 저희 방송은 편안한 방송이라요.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예. 물론 이렇게 이게 생방송으로 나가는 게 좀 긴장할 수 있는데 편안하게 하시고요. 그 대책위 하기 전에 이게 어떤 그 일을 하셨잖아요. 거기서 예. 상가에서 어떤 먹을거리를 하신 것 같은데. 예. 저기 2006년 3월부터 저기 그 곱창, 막창 그걸 그 위주라고 그 민물 장어구이도 하면서 이제 그 식당을 이제 쭉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는 한 6년 가까이 했는데 하다가 이제 그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하시다가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손맛도 있고 그다음에 노가도 개발해서 이 장사가 잘 되려고 했어요, 그죠? 예. 그런데 갑자기 이게 대책위 그 조합에서 와서 부시고 막 난리를 쳤어요. 예, 그 이제 장사하는데 바로 부순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처음에는 고생을 했죠. 처음에는 이제 단물도 없고 해서 하다가 고생은 그뭐 거의 쉬지도 못했습니다. 1년 영업 장사하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뭐 1년에 거의 뭐 쉬지도 못하면서 장사하셔서 단골 확보를 해서 이제 이제 조금 이제 가난해서 벗어나겠구나 네. 하던 차에 갑자기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몰아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를 원래 법에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나 봅니다. 그래서 네. 근데 처음에는 저 감정평가인지도 몰랐죠. 그러니까 와서 좀 조사해 간다고 가서 몇 가지 물어보고 몇 자 적어가고 가길래 뭐 조사해보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감정평가였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평가 금액이 이제 나왔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상황이죠. 평가 금액이 얼마쯤 나왔습니까? 처음에 2,400만 원이 나왔었거든요. 네. 나왔는데 이제 사실은 그 평가 기준이 뭐 3개월치 영업이익에서 이제 사실 용산 3사 이후로 예. 3개월치 영업이익에서 4개월치로 바뀌었어요. 한 달치 더 예, 나왔군요. 바뀌었는데 그것도 정말 의미가 없는 게 사실은 그 세부 내역이 공개가 되고 누구나 네.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개 자체를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3개월에서 4개월씩 바뀌었다 해도 의미가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전혀 바뀐 게 없는 그런 결과였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 다른 곳은 다 이렇게 허물어졌고 다 부셨고 예. 지금 우리 이선영님만 거기서 싸우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맞습니까? 예, 그 아현전철역 근처에 건물이 한 몇 채가 정도 아직 남아 있고요. 남아있고. 그분들은 다 이제 영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 근데 이제 그분들은 아마 명도 소송 절차가 아마 좀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쪽은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는 상가 세입자 대책위를 제가 이제 주도를 하다 보니까 조합에 찍혔나 봅니다. 그래서 강제 철거할 때도 그 사람이 너는 찍혔으니까 시범케이스니까 각오해라 그러면서 그냥 뭐 강제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강제 철거 당해서 이제 바로 그 건물 앞에서 이제 노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럼 다 철거된 겁니까? 저 건물은 반파가 된 상태죠. 반파. 예. 그 건물 철거하는데 지금 무슨 법원에 가서 무슨 뭘 하다가 하고 갔는데 여성분 3명 있을 때 포크레인을 해가지고 부인분이 뭐 다치고 이분하고 뭐 그랬어요. 예, 지금 그 법원 재판장님이 예. 영업 중재를 해주신다고 그 상가 세입자 그 대책이 그 8분 저까지 포함해서 8분하고 이제 조합하고 네. 그다음에 3자 모여서 그 중재를 해주겠다고 해서 이제 그 날짜에 갔었는데 네. 그 진작 와야 될 조합장이나 조합 쪽 사람은 아무도 오지 아무도 오지 않고 않고. 그 시간에 아무도 없는데 집사람만 하고 여자들만 있는데 한 3명 있는데 이제 저 이야기 좀 하자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건물 뒤쪽에서 포크레인으로 네. 이제 부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제 돌 같은 걸 준비했다가 메꿔 버린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집사람이 돌에 이제 묻히고 네, 이제 깔리고. 대못이 박히고 이제 비명을 지르는 상황에서 이제 용역들은 끌어내야 되니까 그쵸. 이제 폭력을 행사하면 막무가내로 할 예. 것이고. 근데 예. 중요한 것은 진짜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그걸 보고 있으면서 아무 조치를 안 취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예, 워낙 좀 순식간에 이런 벌어진 부분도 있고요. 사실 제가 강제 명도를 당하고 이제 48시간 동안을 네. 그 건물 안에서 억울해서 그리고 버텼어요. 그리고 또 법원 중재 회의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하소연을 해보려고 40판을 버텼는데 그때 뭐 음식은 물론이고 뭐 돗자리도 용역들이 지키면서 들어주지 들어주지 않으면서 않으니까. 힘들게 있었는데 이제 그 기다린 차에 이제 법원에 갔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나중에 궁금했습니다. 근데 강제 명도로 해서 집기류는 다 실어갔는데 왜 우리 저 집사람 우리 둘이는 끌어내지 않는가 의구심이 생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강제로 구인을 하는 거는 명도 집행하고 상관이 없이 뭐 못하게 됐다고. 법적으로 걸린다. 네, 그래서 아마 그거를 경찰서에 허가를 맡아야 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들도 다 하고 일부 주민도 하고 조합 사람들도 아마 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강제로 사람을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이제 그 사실은 그렇게 신고를 해서 허락 받고 경찰에 온다는 얘기는 생명과 이런 걸 그렇죠. 보호하기 위해서 신고도 하고 와서 안전 확보를 위해서 와 있는데 이제 사실 그 상황에서 제가 법원에 갔다 오니까 이제 핸드폰도 진동으로 해놓고 네. 법원이니까 법 나와 보니까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부랴부랴 왔더니만 집사람은 건물 앞에서 끌려 나와서 실신해 있고 그 앞에는 주민들하고 뭐 경찰들은 그냥 불끄러미 보고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가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또한 뭐 용역들의 어떤 그런 뭐 그 강제 철거도 문제지만은 아무 그 손도 못 쓰는 주민들이나 특히 경찰 분들 그런 그분들의 어떤 에 대해서도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그렇게 벌어져야 그것이 지금 그 요번에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강제 철거는 없다. 예. 근데 이제 이것이 그 전에 반파가 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서울시 쪽의 의견은 어때요? 서울시에서는 저 뭐 몇 번 서울시에서 제가 6월 달부터 1인 시위하면서 네. 이제 그 관계자분들하고 한번 면담도 하고 했었는데 서울시는 개인적인 이런 부분은 어떤 뭐 조합하고 어떤 합의를 해서 해결할 부분이고 특별히 뭐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없다. 원칙적인 그런 얘기만. 원칙적인 예. 얘기만 하고 있다. 예. 지금 그러면 봉천동 같은 경우에요. 지금 예.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거기는 강제 철거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예. 거기도 나름 조합이 형성되고 했을 것 같은데. 예, 그 제가 그 안타까운 게 그게 저기 한겨레 신문에 지난 한 열흘 전에 났었거든요. 근데 네. 그 봉천동 그 강제 철거 예전 기사가 저희 북아현동 네. 저희 문제하고 같이 실렸어요. 네. 그 기사가. 네. 이제 그런데 그 기사를 보고 아마 시장님께서 강제 철거가 그건 있을 수 없다. 만약에 실행이 된다 그러면 열일 제껴놓고 가보겠다고 한 말씀 하시는 바람에 네. 그 제가 그 기사 쓰셨던 그 기자님이나 하고 이렇게 연락은 합니다만 거의 그쪽은 해결이 됐다고 네, 거기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장님의 말씀은 재직하는 동안에는 이제 강제 철거는 없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또 그 두교의 문이라고 그 네, 두교의 문, 용산 3사 그 다큐멘터리 영화도 아마 관람하시면서 네. 그때도 아마 그런 말씀을 천명을 또 하셨고 해서 네. 했었는데 근데 그 기사도 보고 하셨던데 유독 이제 저희 북아현 저희 문제만큼은 뚜렷하게 어떻게 조금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근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제가 이제 노숙을 9개월째 하고 있으면 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섯 개국에 제일 처음 시작하고 처음 강제철 당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의 부분도 언제든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네. 진짜 일촉즉발의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 인식을 좀 잘 해주셔가지고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그 다른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연대가 됩니까? 그 사람들은 어때요? 근데 처음에 같이 하다가 이제 어. 좀 입장 차이가 조금 있나 봐요. 왜냐면 그분들은 현재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영업하고 있으니까 이제 또 나름대로 또 그분들도 힘드니까 네. 장사를 하셔야 되니까 네. 이제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또 이제 좀 그 대처를 하고 계신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 보통 그 일반 사람이 봤을 때 예. 그 이건 그냥 객관적으로 일반 사람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 철거 그 고통스럽게 뭐 그렇게 하냐 대충 보상받고 나가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예. 싸우시고 계시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으신지. 예. 저 사실은 제가 그 장사 시작하기 전에는 사실 반지하에 살면서 네. 우리 애들이 그냥 폐렴이 급성 폐렴도 오래 가지고 응급실에 몇 번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쉬지도 않고 열심히 진짜 배가 부스러 열심히 일을 해서 반지하를 면해서 올라왔어요. 네. 지금 올라왔는데 그랬는데 그런 상황이었나 했는데 만약에 저희가 저항을 안 하고 계속 그냥 거기서 이사비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돈으로 만약에 나간다 그러면 또 다시 그런 예를 들어서 그 보상비로는 어디 가서 장사를 할 수도 없는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액수거든요. 네,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반지하러 가서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현실을 정말 맞이하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기서 만약에 그분이 해서 공부분 나갔다. 그러면 딴 데서 어떻게 해서 또 이런 걸 마련해서 좀 살만하면 또 거기도 재개발되고, 왜냐면 돈이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많은 돈을 갖고 좋은 데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죠? 또 재개발되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데 이것을 끊어보자 뭐 이런 의미신 거죠? 그런 의미도 있고요. 막상 하고 나니까 이건 저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다른 지역에도 얼마든지 여러 군데도 이런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많고 또 앞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또 집이 또 앞쪽에 상구역에 있거든요. 부가에 상구역에 있는데 그게 이제 집인데 그리고 이제 저 친척분들도 살고 계신데 그분들도 사실은 집이 있어도 최근에 감정평가 금액을 나온 걸 보니까 불과 몇 천만 원 안 되더라고요. 그렇겠죠. 근데 그 평생 마련해서 이제 지방칸 금쪽 같은 지방칸 마련했는데 사실 그분들이 감정평가가 몇 천만 원 안 되니까 지금은 그 어르신들이 옛날에 진짜 자녀들 방 한 칸 두 칸에다가 이제 자녀들 막 5-6명씩 하고 같이 근데 달동네처럼 부둥켜 살면서 그래 다 공부시키고 출세시켜서 출가시키고 해서 정말 그 인생에서 정말 보람있고 행복한 공간인데 뉴타운 재개발한다고 이제 쫓겨나면 다른 지역에서 또 지금은 또 그런 한 방 한 칸 정도를 갖다 또 월세를 받아서 생활을 하셔요. 그렇죠. 많은데 그 이사를 가게 되면은 다른 데 월세를 살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중요한 게 그런 거죠. 사실은 그 재개발 지역에 보면 대부분이 이제 어르신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사셔서 그분들은 또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또한 그 월세로 50만 원이든 100만 원을 받고 생활을 하시고 계신데 결국은 재개발이 되면 거긴 아파트를 들어가게 되면 또 몇 억을 더 줘야 되고 내가 세를 내서 그거 갖고 생활하는 사람이 오히려 빚을 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절대적으로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인 거죠. 그것을 위해서 좀 싸우는 거. 지금 근데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쭉 읽어봤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그래도 많은 분들이 같이 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떤 분들이 같이 하고 계세요? 지금 그 정당 진보신당이라든지 통합진보당이라든지 아니면 혁명기도원이라고 그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 그 종교적인 어떤 그 신념으로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제 그 기도 분쟁 지역, 투쟁 지역에 이런 강제 철거라든지 아니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연대를 해주는 혁명기도원이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 와서 이제 그 철거 얼마 뒤부터 같이 이제 그 수요일마다 그 혁명 기도회를 이제 저녁에 하고 또 끝나고 나면은 연대하는 단위들끼리 이제 또 촛불 문화제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쉬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을 치네. 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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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이 미쳤나봐. 뜬다 별게 다 뜬다. 해야 달았더라 무지개야 떠라. 뜬다 껍데기가 뜬다.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가 뜬다. 뜬다 뻔뻔이가 뜬다. 덩달아서 뜬다. 스리슬쩍 뜬다. 향기로는 가슴도 눈물의 땀방울도 다들 어디로 가버렸나. 그저 껍데기가 판을 치네. 뻔뻔이가 판을 치네. 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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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이 미쳤나봐. 뜬다 별게 다 뜬다. 해야 달았더라 무지개야 떠라. 뜬다 별게 다 뜬다. 해야 달았더라 무지개야 떠라. 네, 안치환의 인물기가 뜬다였습니다. 그래요. 지금 사실은 모두가 다 물론 거기 사신 분들이 다 한 곳에서 살 수는 없겠지만 좀 더 서로가 소통이 돼서 타협을 하고 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풀리면 좋은데 지금 사실은 보통 그 1인 시위든 아니면 집회를 하든 뭐 하든 결국 혼자 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실은 누가 동료가 있다든지 그 동료의 힘 때문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굉장히 오랜 시간을 버텨오셨잖아요. 예. 그 힘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예, 저도 뭐 9개월째지만은 뭐 이렇게 길어질 줄은 생각지도 못했고요. 네. 얼떨결에 강제를 당해서 왔는데 이제 도저히 그 이 현실 자체가 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살았고 뭐 정직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 의사와 상관없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강제 철거를 당하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조합 측에서 대화를 하자고 해서 어떤 협의라도 한 번이라도 했다면 네. 그 뭐 모를까 전혀 이제 그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너무 억울하고 그렇게 이제 지내오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지나면서 이제 그 연대해 주신 분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좀 큰 힘이 됐다. 그렇죠. 예. 그분들이 없었으면 저도 벌써 어떤 식으로든 포기를 했든지 이제 했겠지만 타협을 했든 포기를 했든 예. 그렇죠. 예. 그 보통 이렇게 되면 뭐 조합 측이나 건설회사 쪽에서 무슨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예. 그래서 조합 쪽에서 그때 이제 저 포함해서 이제 일부 남아있던 그 집들을 대상으로 공사가 지연됐다 그러면서 네. 13억 8천만 원에 13억이요? 예, 13억 8천만 원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나서 이제 엊그제도 법원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 철거한 저까지도 이제 가서 이제 갔다 왔습니다. 법원에. 아니 예.
아니 돈이 없어서 월세 살고 아니면 전세 사는 사람들한테 13억이란 무슨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자본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그 옥죄서 그리고 나가 떨어져라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원만히 해결된다는 것은 어떤 거가 원만하게 해결되는 겁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뭐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었고 제 뜻하고 상관없이 이제 강제철거를 당하고 이주를 하게 됐는데 사실 법에도 영업소실 보상금이랄 이제 보상 지침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보상금 지침이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장사를 하다가 못하게 됐으니 다른 데 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걸 최소한 이제 법적으로 그 기준을 만들어 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기준 만들어 준 게 그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지키지도 않고 제대로 그런다 그러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법률의 그 취지에 맞게끔 다른 데서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네. 그 조합이든 아니면은 구청시에서 시에서. 조율을 해서 하는 게 그게 상식이지 않느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 제가 이제 객관화시켜서 이 사안을 바라보게 되면 이게 만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들도 한번 관례가 되면 선례가 되면 어느 곳이든지 계속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지금 거기에 월세로 계신 거였죠? 예. 보증금 얼마에? 예. 권리금도 주셨나요? 예, 권리금도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 재개발 지역은 조금 신시가지 이런 데보다는 조금 낙후됐기 때문에 아마 그 돈을 갖고 신시가지에 가서 그만큼의 정도의 영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또 구청이나 아니면 조합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 못한다 이럴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옮기는데 새로운 신시가지에 새로운 건물에 그런 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비슷한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알아봐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너희들 좀 해서 그쪽으로 해달라.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요. 제가 막연한 그런 요구가 아니라 그 앞서 말씀드린 영업손실보상 지침 취지 자체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현행법에도 그런 비슷한 조항들이 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그 공공임대상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또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도촉법이라는 그 사항이 있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125%까지 완화할 경우에 이제 그 상가 세입자한테 이제 공공임대 상가를 이제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고 또 그 기준 이상으로 영업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한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강제철을 당하면서 용산 3사든 저처럼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용 3사 이후로 몇 가지 만들어진 법들이 있을 뿐이지 제대로 그걸 활용을 하고 적용을 안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되려면 서울시 조례라든지 이런 식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조례로 정해지고 실제로 액션이 돼야 되는데 그런 서울시나 이런 쪽에서는 내용도 잘 모르는 것 같고 할 의지도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그 회사가 용적률을 높여서 또 몇백 가구인가 더 짓게 되잖아요. 예. 충분히 그거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을 텐데, 그렇죠? 예. 그 어느 정도 더 올리는 겁니까? 기존의 층수에서 지금 30층 정도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예, 최고 층수가 좀 35층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최고 높이가 106m인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럼으로써 이제 늘어나는 세대수가 이제 240세대가 이제 추가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2010년 3월달에 아마 서울시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아마 서울시에서 이제 전세난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표를 했나 봐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어떤 법적 근거가 없는 것 같아서 어떤 법을 적용해서 했는지 이제 제가 우편으로 질의도 하고 했는데 제가 명확한
답변을 답변이 못, 없고. 못 받았습니다. 어느 법으로 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답변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러면 민원을 우편이 아니라 찾아가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찾아가서 한두 번 만났을 때 이제 시청 관계자한테 이야기는 했어요. 네. 이야기했는데 그런데도 뭐 뚜렷하게 이제 뭐 말씀을 못 해주는 부분이 있고. 자신들도 뭐 할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과 전개 이게 오세훈이가 한 거 아니에요? 예, 2010년 3월 달이면 네, 저는 오세훈 예, 시장이 한 예. 건데 지금 오세훈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외국 갔는지 뭐 하는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도 뭐 저는 이제 늦게 이렇게 사회에 참여하게 되고 해서 잘 모르고 또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금 그래도 강정 구롬비 옷을 입고 계세요. 거기랑 어떻게 연계를 되는지요? 일단은 저기 그 강정 그 캠프 조계사의 강정 캠프가 있는데 그쪽하고도 조금 연대가 좀 뭐 간접적으로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강정의 저 건설사 참여하는 건설사가 저희 삼성이랑 대림, 삼대림인데 대림 산업이 저희 지역하고 같은 업체거든요. 그래서 그러게 또 공통된 게 있고 또 저 강제로 주민의 의사와 반해서 이제 어떤 강제로 이제 밀어붙이는 그런 부분도 똑같고 해서 이제 그 이제 제가 제일 중점적인 거는 이제 뉴타운 재개발 지역에서 현주민이 이제 재입주하는 비율이 20%가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이 쫓겨나는 거거든요. 못 들어오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고 또 강정 저 현주민들 거기 사시는 분도 대부분이 또 반대를 하신답니다. 반대를 하시는데도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어떤 의사를 모아 보면 이제 거의 대부분이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에서 어떤 안보 논리나 그런 논리로 이제 주민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강제로 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되지 않느냐. 정말 나라에서 필요하고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시간을 두고 현주민들을 갖다 설득을 하든 이해를 시키든 해서 그거를 어느 정도 현주민들한테 하고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밀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제주 강정 그쪽 되기 전에 전라도 하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라도 화순이 아니고요. 제주도 화순이라고 화순항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거기는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거기는 주민 반대해서 안 했는데 왜 거기는 또 반대한 무릅쓰고 밀어붙이는 그런 그 상황도 그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렇게 바꿨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때 결정은 하긴 했는데 어떤 작업을 실시한 게 아닌데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이렇게 강행을 하게 된 거죠. 그때까지는 조금 타협이 서로 소통이 되고 하는 것 같았었는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주민들의 어떤 의사와 상관없이 어떤 뭐 국가의 어떤 정책이라고 해서 강제로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 상황 자체가 그리고 거기 있는 현주민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이렇게 힘들게 싸우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제주 강정하고 저희 북아인하고 일치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더욱 더 좀 친밀감도 있고 그 마음으로나마 같이 떨어져 있지만 연대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가 말고 또 집도 나중에 또 이렇게 예를 들면 재개발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방 있을 테니까. 계속 뭐 난제만 겹치네요, 그죠? 그 지금 저도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제가 강제철거 당할 때 하고 지금 상황하고 틀려진 게 거의 없거든요. 그때도 작년 11월 11일이면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강제철거를 당한 거고, 그리고 또 저 앞쪽에 2구역, 3구역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상황이 전혀 틀린 게 없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평생 진짜 마련한 집에서 쫓겨날 수 없고 한데 버티다 보면은 그 어르신들도 결국은 폭포랜드로 찍히고 용역들이 끌어낸다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걸 상상만 해도 저는 끔찍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부인분께서는 그때 이제 다치셔서 못에도 대보서 찔리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계세요? 예, 지금 상처는 다리에 있는 상처는 아물었는데 어. 그 시간 이후로 좀 정신적으로 정말 괴롭고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에 그렇게 강제를 당하고 했을 때 정말 집사람이 이렇게 기절해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을 보고서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이 정말 이런 세상이 있을 수 있나? 내가 목숨 하나 그냥 바쳐서라도 그 가족들 네. 보상이나 조금 더 받으면은 금전적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해볼까 하고 근데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죽으면은 지는 거다. 그쵸. 왜 죽으려고 그러냐? 싸워서 이기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한 9개월째 하다 보니까 또 집사람은 9개월째 장사하던 사람 장사를 못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그렇죠. 또 빚도 지고 마이너스 통장도 다 찾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고 그러고 앞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집사람이 요즘은 뭐 그 수요일 날 연대하는 분들을 기도회도 하고 오시면은 그래도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웃고 대화도 하는데 가고 나서 둘이만 있으면은 정말 진짜 암울합니다. 암울하고 혼자 있으면 또 질질 막 헛소리도 하고 집사람이 9개월 동안 있으면서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그런 상황까지 온 게 요즘은 제가 겁나요. 집사람이 어떻게 일을 낼까봐 이제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왔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거기서는 연대하신 분 말고 두 분만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예. 지금 보통 다른 데는 이제 뭐 이렇게 해고 노동자들인지 뭐 여러분들은 이제 후원금도 좀 오고 뭐 후원을 하는데 여기는 뭐 전혀 그런 게 예. 근데 지금 그 얼마 전에 부가인 생존 대책이라고 저희가 이제 네. 대책 이름이 꾸려져 있는데 그 계좌로 해서 그 후원 계좌가 이제 열렸습니까? 트위터에 열려가지고 많이 좀 도와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저기 보따리 바자회라고 있거든요. 있는데 그게 저번에 그 두리반이라고 네, 두리반. 그 투쟁에서 그 승리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식당 장소를 일요일 날 한번 그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5월달에 거기서 이제 바자회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거기 나온 수익금하고 또 그 옆에 서강대학교에서 축제 때 네. 거기 또 이제 그 장소로 하고 수익금을 또 해주셔가지고 거기서도 또 일정 부분 또 도움을 받고 해서 이제 이리저리 해서 이제 버텨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 뭐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힘 좀 내시고요. 어쨌든 저도 뭐 이제 알았으니까 더 많이 알리는 작업을 할 거고요. 혹시 후원 계좌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지금 제가 이분들한테 한번 좀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요. 예. 저기 떠나가는 배 거친 바다 외로이 겨울비에 젖은 도체 가득 찬바람을 안고서 언제 다시 오마는 허튼 맹세도 없이 봄날 꿈같이 따사로운 저 평화의 땅을 찾아 가는 배여 가는 배여 그곳이 어둡네요 강남길로 해남길로 바람에 돛을 맡겨 물결 너머로 어둠 속으로 저기 멀리 떠나가는 배
큰 다짐도 없이 남기고 가져갈 것 없는 저 무역의 땅을 찾아 가는 배여 가는 배여 언제 우리 다시 만날까 꾸밈없이 홀로 떠나가는데 바람 소리 파도 소리 어둠에 젖어서 밀려올 뿐 바람 소리 파도 소리 어둠에 젖어서 밀려올 뿐 네, 정태춘 박은옥의 떠나가는 배였습니다. 그래요. 가슴이 좀 쓰려요. 네. 자, 지금 후원 계좌 나가고 있는데요. 기업은행 044-061-689-01015 박선희 후원 계좌입니다. 기업은행 044-061-689-01015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예, 꼭 강제하는 건 아니고요. 편안하게. 예, 지금 한 9개월 동안 이렇게 싸우셨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전에 혹시 이렇게 뭐 집회에 참여했거나 아니면 이런 뭐 운동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예. 결국은 우리가 지금 많은 예비 철거민들 예를 들면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도 뭐 지금 용산 참사도 마찬가지고 전혀 나랑 별개의 일이다. 그건 그냥 저 사람들의 뭐 하소연이다라고 생각들을 해요. 그죠? 예. 이 방송도 이제 뭐 영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게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자기 건물이면 괜찮은데 그게 남의 거라고 말이죠. 그때 처음 이거 당하기 전의 마음과 지금 마음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 이게 철거되기 전에 내가 열심히 살면 되겠다의 마음과 그리고 밖에 사회 참여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지금은 내가 당하고 보니까 이것이 필요했구나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장사를 하다 보면은 저희 뭐 딴 데 눈 돌릴 틈도 없이 하게 되는 게 이제 식당 장사하는 그렇죠. 부분인데 사실 그럴 때는 사실 뭐 용산 참사도 뭐 소식은 들었지만 사실은 뭐 남의 일인 줄 알았고 그렇죠. 나랑은 별개이고. 예. 그런 줄 알았는데 막상 당해 보니까 또 똑같은 일을 더 큰 일을 당했다는 걸 알고 이제 똑같은 일을 나도 당해야 되고 또 앞으로 또 이제 계속 또 당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뭐 좀 다 남달랐죠. 근데 이제 제가 아쉬운 거는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 어떤 성격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발의 발등에 진짜 뭐가 떨어져야 아프구나 내일이구나 하는 느끼는 그런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앞 동네 같은 거는 예정돼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부는 아이고 대신 싸워주는 부분도 있고 먼저 고생 많다 하는 분도 있지만 또 일부는 또 그 이해 못 하시는 분, 그 예를 들어 집회를 할 때 이제 예를 들어 뭐 노래도 부를 수도 있고, 시끄럽다. 뭐 함성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조금 속으로 뭐 말은 못 하지만 이제 속으로 이제 조금 그렇게 은창게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고, 어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그분들은 이 한쪽이 철거가 되고 하다 보니까 거의 상권 자체가 거의 그렇죠, 무너져가지고 그 뭐 하여튼 제가 보는 그 길 맞은편에도 여러 군데가 벌써 이제 주인이 바뀌고 예, 가게 문도 닫고 하는 경우가 한데 그분들은 말씀은 또 근데 오히려 차라리 먼저 돼가지고 빨리 떠나봤으면 좋겠다. 떴으면 차라리 뭐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 이리저리 그 뉴타운 재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참 그런 거 보면 완전 이기적인 거예요, 그죠? 지금 거기서도 빨리 우리가 됐으면 그 전에 보상 좀 받고 나갔을 텐데 지금은 상권도 잘 형성되지 않고 그냥 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될 때만 기다린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참. 근데 그게 또 문제가 뭐냐 그러면 서울 시내가 전부 뉴타운 한다고 벌려놨으니 그러니까 그걸 딴 데 갈 수도 없는 게 이제 그곳에 가면 또 영업 보상도 못 받아요. 왜냐면 미리 계획이 돼 있으니까 들어가서 뭐 어떻게 뭐 시설 자체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곧 옮겨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갈 수 있는 장소가 극히 한정돼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천정부지로 높은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을 해서 이주를 했을 경우에 어디 가서 쉽게 정착할 수도 없고 제가 알기로도 그때 같이 대책이 하던 분들 몇 분이 계신데 그분은 제가 지금도 너무 가슴이 아픈데 연세가 좀 있으셨던 분인데 이제 한평생 30-40년을 이제 한 자리에서 영업을 하시다가 이제 결국은 몇 푼 안 되는 뭐 보상비 받고 지금은 다른 데서 살 수 있는 엄두도 못 나고요. 못 되고 해서 지금 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리저리 일자리를 좀 알아보신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못 구하고 근데 대학생 자녀가 있는데 이제 학비를 어떻게 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안 되고 하니까 뭐 한 번씩 뵈면은 어깨가 축 늘어진 어깨에다가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결국은 그 돈이 장사가 안 되면 다 까먹는 거잖아요. 까먹게 되고. 예. 그러면 그분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다시 또 자리를 잡지 못하면 결국은 생활보호 대상자가 돼버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자녀분들이 계시죠? 예. 지금 어떻게 뭐 하고 계세요, 자녀분? 지금 이제 고3이고 또 고3이네.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2학년인데 처음에는 애들을 때문에 제일 걱정이었죠. 네. 동료가 되고 이제 그러면은 또 한참 예민한 그쵸. 때고 해서 그랬는데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우리 억울하게 쫓겨나는 거고 그 쫓겨나는 거에 대해서 항복을 하고 나가면 그거는 그 불의에 그 항복하는 거고 잘못된 거다.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우리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엄마 아빠는 싸우는 거니까 너는 열심히 공부해라. 그게 우리 엄마 아빠를 도와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곧 알아듣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제 왜냐면 그 동네에 한 40년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전부 다 아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 보는 앞에서 뭐 강제 철거를 당하고 애들 학부모나 다 아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그 꼴을 당했으니 또 애들도 알게 모르게 이제 또 상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도 그걸 내색 안 하고 또 뭐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좀 고맙죠. 애들. 사실은 저는 쌍용 자동차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거기서 받은 충격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정치적인 치료를 좀 받을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쉽게 가볍게 넘기거든요. 근데 이것이 평생 갈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근데 보통 정신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서 우리 옛날에 무슨 미친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어떤 스트레스에 충격이 있으면 그걸 꼭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그걸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어린 마음에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또 뭐 중학교 뭐 고등학교 하니까 굉장히 자존의 문제도 있고 왜 우리 집만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만약에 기회가 되면 치료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아프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플 수도 있으니까 한번 치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뭐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는데 아직 빠먹은 거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볼까요? 예, 제가 쭉 겪어봤는데 네. 이제 뭐 잘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그 보상협의회라고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서대문 구청에서도 그때 조합하고 상가세입자 대표들하고 구청장하고 같이 만났을 때도 이제 이야기를 했고 뭐 구성하고 약속까지 했는데 사실은 안 지켜졌고 그 뒤로도 강제 철거를 당하고 이런 있는데 사실은 서울 시내 그 보상협의회가 거의 뭐 구성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지켜서 보상협의회를 통해서
대화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은 이런 강제 철거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느냐. 근데 문제는 안 지켜도 그 어떤 벌칙이 없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아마 안 지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법칙이 없는데도 네. 망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또 서울시장님도 강제 철거 반대하시는 분이고 의지가 있으신 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꼭 챙겨서 각 구청에서 의무사항인 이제 보상협의는 구성을 해서 이제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용산 3차 의뢰도 바뀐 게 그 이제 합의가 안 되면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또 그런 그 바뀐 조항이 있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예를 들어 수용 재결이라고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수용 재결, 이의 재결, 또 아니면 행정 소송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제 그 제가 명도 소송했던 판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수용 재결, 이의 재결, 행정 소송이 있는데 어디까지가 합의로 봐야 되느냐. 그거 참 애매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는 당연히 행정 소송까지 돼야 그 결과 나와야 합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판결을 내릴 때 판사님은 제일 초기 단계는 수용 재결 끝난 걸로 합의를 한 걸로 간주를 해서 명도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 되면 이제 법적으로 이제 강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되니까 이런 부분도 참 안타까운 게 그 재판부에서도 정말 이 강제처벌을 당할 수밖에 없고 억울하게 쫓겨나는 이런 형평성을 생각해서 최소한 행정소송까지 그 기간을 연장을 해서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을 줬다라면 이런 부분도 좀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작년에 18대 국회 때 그다음에 용산 3사 규명위원회에서 또 관여도 했고 그다음에 그 정치인 중에 그 정동영 전 의원님 그분이 좀 주도를 해서 강제퇴거 금지법이라고 이거를 국회에 상정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18대 연말에까지 이거를 통과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19대 때는 그 강제퇴거 금지법이 반드시 통과가 된다면은 지금과 같은 이런 강제철거라든지 용산 3사라든지 이런 불행한 사태는 방지할 수 있다. 좀 그런 생각에서 또 좀 이게 홍보가 안 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방송 듣는 분들은 꼭 이 강제퇴거 금지법이 꼭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주시고 응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노래 하나 듣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댔죠. 무슨 의미인지 차갑게 식어버린 말 끝에 단단히 굳어버린 몸짓에 환하게 웃음 짓던 얼굴 쉼없이 울리던 심장 소리 행복이란 작은 급주림도 내게는 너무 큰 세상이었던 듯 애써 감추며 모르는 척 뒤돌아서서 멍한 눈망울 가슴 저림도 미칠 듯이 밀려오는 그리움에 헤어날 수 없어 난 정말 안 되는 거니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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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강호달님의 미안해요. 예, 들었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지금 상가에서 어쨌든 철거를 되고 있고 거기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좀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나 하나뿐만 아니라 같이 또 다른 용선 참사를 막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데 그런 얘기를 좀 우리 시청자나 청취자분한테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도 강제철거 당하기 전까지는 열심히 장사만 하고 저밖에 모르고 이제 다람쥐 쳇바퀴 들듯이 똑같은 얘기에 살았었는데 막상 강제철거 당하고 이렇게 힘들게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이런 많이 도와주신 분들 뭐 진보신당이라든지 통합진보라든지 혁명기도원 뭐 나라사랑청년회 동인연 서울사람연대 여러 많은 군데서 이제 연대를 해주고 같이 해주는 부분들이 정말 감동이었고요. 사실 그분들을 같이 연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싸울 수 있는 힘이 됐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언젠가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서 다른 어떤 철거 지역에 억울하게 부당하게 이렇게 쫓겨나는 상가 세입자이든 아니면 이제 집주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또 힘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사서 꼭 정리를 할 거고요. 나중에 꼭 다시 옛날처럼 평범하게 장사하면서 살 수 있는 도록 돼야 될 것 같고 그날이 오더라도 저는 항상 지금 이렇게 힘들 같이 있는 걸 잊지 않고 저보다 힘들고 이제 억울한 그런 사람들 고개를 돌려서 그분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살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가연동 1-3 철거상가 세입자 대책위 이선영님 모시고 지금 싸우고 있는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나 하나는 나는 아니야라는 그 방관자적인 입장들이 결국은 내가 내일로 돌아갔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2의 용산 참사가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들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시청 관계자분들도 아니면 구청 관계자분들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좀 빨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이 빨리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좀 계속 또 고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그죠? 이렇게 뭐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느낌에 어쨌든 계속 연대하고 또 알리는 작업을 저는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분홍 치마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금 4,5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500만이 아니라 4만 5천 명이 넘어서 7월 22일 날 5만 기념 돌파 기념 호프집인가? 기념 말이 안 나와. 5만 기념 잔치,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은 이렇게 갑자기 꼬여서 대학로에서 하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와 후원 계좌가 나와 있는 인터넷 어떤 카페나 페이지가 있습니까? 이거 지금 부가연동 사건에 대해서 카페나 아니면 뭐 어디 같이 연대하는 곳이 있습니까? 예, 트윗에 계정 있고요. 이게 트윗의 계정에 부가연 1-3 철거상가 세입자 대책이 이렇게 치면 나와요? 예, 영어로 골뱅이에서 N AHYEON 그리고 아연 아연 노스 아연인데 노스 아연 치시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찾기에서 부가연 치시면 거의 대부분 저희 소식들이 올라와요. 부가연 치시면 트윗이나 하면 그 얘기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해맑은님 고맙습니다. 두 개임은 주위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권해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대 나의 해변 잊지 말아요